야, 근데 한 3분 엎어져 있어도 계속 졸릴 텐데? 어? 아무 의미 없이 졸릴 텐데? 다시 하자. 하나만 하자. 아이고. 없겠네. 진혁아, 남아서 강의 다 보고 오래, 어머니가 집에 올 때. 네가 알아서 일어나서 잘 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아이고. 있잖아, 고3 때 잠자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야, 쉬는 시간에 시도 때도 없이 엎어진다고 잠 깨냐? 안 깰 텐데. 안 깨. 니네 막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10분 잤는데 탄력 받아갖고 점심 먹을 때까지 자고 막 이러잖아. 그지? 그거 안 깨, 잠 진짜. 잠을요 언제 자냐면은요, 조금 건강에는 안 좋은데 점심 먹고 자세요. 좀 길게 잘 수 있잖아. 그때 자고 나머지는 그냥 안 자는 습관을 들여버려. 그리고 밤에 너무 새벽 늦게까지 있지 말고, 늦어도 뭐 한 1시엔 자야지. 그지? 야, 1시에 자고 한 7시에 일어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학교 어차피 뭐 한 9시까지 가는 거 아니야, 요즘? 아침 7시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1시에 자는 거 너무 힘들면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 그리고 점심에 30분 자. 그럼 잠 안 부족해. 참아.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졸린 거야.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웬만하면 자지 말고, 그 쉬는 시간에 자면은 계속 자거든 진짜. 내가 애들 옛날에도 보니까 그 계속 자더라. 그치? 그 10분 자면은 내친 김에 그 다음 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 과정이야. 그러면 그냥 뭐 이 정도는 제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자버리잖아. 그럼 시간 그냥 갖다 버린 거잖아. 그지? 그거 별로 도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잠을 자는 시간을 오전에는 절대 자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원래 안 자는 게 더 좋긴 한데, 너무 힘들면 점심시간에 한 2, 30분만 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수능 보는 그 시간 동안은 그냥 온전히 깨 있으면 좋겠거든. 1년 동안 그 스케줄로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왜? 진혁이 갈군 거냐 너? 졸리면 잘 수 있지 뭐. 야, 나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니네 맨 아침 수업 있잖아. 가끔 한 번 정도는 지각해. 아마 5분에서 10분 이렇게 늦을 때 있어. 나도 막 10시까지 와야 되는데 집에서 눈 떴는데 막 9시 20분이고 이럴 때 있어. 근데 난 10시까지 오긴 온다. 그치. 신호위반 다 하고, 눈에 뵈는 거 없이 막. 저기 있잖아. 저기 어디지? 저기로 가서 사거리 있잖아. 이렇게 사거리인데 우회전하면 터널 나오는, 나 거기서도 신호위반 해본 적 있어. 딱지 끊었어. 너무 급해갖고. 거기서만 해봤겠니? 내가 웬만하면 절대로 신호위반 안 하는데 수업 늦으면 안 되잖아. 과속은 해도 절대 신호위반 안 하는데. 편집 되게 거슬리네. 내 잘못이다. 왜 저렇게 밀렸지? 자, 보자. 일단은 자, 우리 뭐 볼 거냐면 요거 하나만 잘 보자. 확률의 정의야. 됐어? 확률의 정의고. 네. 자, 일단은 여기서 배우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거야. 그냥 좋아, 수학적 확률의 정의야. 일단 됐니? 자, 요건데, 자, 우리 그냥 중학교 때 배우던 거랑 똑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때 확률 어떻게 정의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해.
사건 A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라고 정의 내리지. 여기라고 그게 다를까? 안 다른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됐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데 자 일단은 볼게. 일단 우리 확률이라는 게 크게 한 세 종류가 있을 거야. 세 종류가 있을 텐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얘지. 우리가 계속 공부할 것도 이놈이고 자 수학적 확률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제집에 보면은 가끔 뭐 기하적 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이런 애들이 나오긴 하거든. 근데 솔직히 뭐 큰 의미는 없어서 그냥 짧게만 얘기하고 갈게. 자 얘랑 얘는 크게 의미는 없다. 자 통계적 확률은 이런 거야 그냥.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 맞아? 8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70%래. 됐어? 그럼 용주가 있잖아. 80세 이상 살 확률이 얼마야? 70%야. 그냥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내 말 이해됐니? 자 다시 그냥 이게 통계적 확률이고 자 기하적 확률은 이런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모양 관역이 있대. 관역인데 내가 얘를 요렇게 4등분해 갖고 여기에 맞추면은 인형을 준대. 됐어? 인형을 준대. 4등분 했다고 그랬어. 그럼 내가 자 다트를 던지는데 무조건 다트를 던지는 족족이 안 빗나가고 여기 어딘가에 랜덤하게 꽂힌대. 됐니? 그럼 인형 받을 확률 몇 분의 몇이야? 그냥 이게 기하적 확률이야. 시험에 나온다고 못 풀 이유는 딱히 없겠지 얘는. 내 말 이해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굳이 하지 않을 거야. 지우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딱 수학적 확률 하나만 정확히 정의를 내릴 거야. 자 우리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일단 이렇게 적거든. 이렇게 적는데 자 얘를 일단 정의 내릴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려. NS분의 NA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써놓긴 할 건데 이제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용어를 좀 여러 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용어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자 일단 첫 번째 용어 정리를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시행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자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런 거거든. 내가 정리해줘야 되는 단어가 뭐뭐 있냐?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네. 아 미친놈. 자 다시 시행이야. 시행이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야. 동일한 조건 하에 됐어? 반복이 가능한 실험이나 관찰. 말이 어렵지? 그냥 이런 거. 주사위 던지는 거. 맞아? 동전 던지는 거. 카드를 뽑는 거. 이런 게 다 시행이야. 다시. 시행이라는 게 뭐라고? 동일한 조건 하에 뭐가 가능한? 반복이 가능한 실험이나 관찰. 대신에 결과가 자의적으로 나와야 돼? 아니야. 내 의지와 별개로 그냥 아무거나 나와야 돼. 이게 일단 시행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니네가 주사위를 던질 때 6 나와라 그러고 던진다고 6 나와? 아니잖아. 내 말이 이해돼? 윷놀이 할 때 뭐 나와라 한다고 뭐 나오든?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시행인 거야. 내 말 이해됐어? 다시. 쓰기 귀찮은데 쓰자 그래도. 자 동일한 조건 아래서 조건 하에 반복이 가능한 자, 실험이나 관찰. 그리고 결과는 내 맘대로 안 나오는 거.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제 자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 아니야 미안. 사건부터 하자. 사건이야. 자 사건은요 뭐냐면 그냥 시행의 결과야. 그냥
오케이? 다시 뭐의 결과라고요? 그냥 시행의 결과야. 자, 사건이라는 건 어떤 시행의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사건도 종류가 있단 말이야. 됐어? 다시 사건도 종류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봐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건이라는 건 시행의 결과들의 어떤 조건에 따른 집합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그 다음이야. 이제 사건에 대해서 자 이제 좀 알아야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일단 이거야. 공사건이야. 됐어? 그냥 비어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사건이 안 하는 사건이야. 발생 안 하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그래. 됐어? 자,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사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12의 눈이 나와. 이런 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잖아. 내 말이 이해돼? 자, 그런 거를 그냥 공사건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자, 전사건이라는 애도 있어. 자, 얘는요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 같은 거라고 보면 돼. 내가 아까 이랬잖아. 사건이란 게 뭐라고? 시행 결과의 집합이라고. 그러면 얘는 그냥 그 집합이라고 봤을 때 공집합인 거고, 얘는 전체 집합인 거야. 그래서 얘는 자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배반 사건이란 게 있거든. 자, 이게 이런 의미거든. 자, 표현할 때 이렇게 돼. 자, 사건 A와 B가 자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해.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동시에 같이 일어나지 않을 때 배반 사건이라고 해. 여기까지 됐니? 다시 뭐라고요? 동시에 같이 일어나지 않는 게 배반 사건이야. 이해됐어? 자, 좋아. 그러면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자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데 있잖아. 주사위를 던지는데 A라는 사건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근데 B라는 사건은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단 말이야. 이런 게 배반 사건이야. 일단 됐니? 자, 그 다음에 용어가 많아. 합사건이야. 합사건. 합사건은 A 또는 B가 발생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하면 A가 발생하거나 B가 발생한 사건을 통틀어서 합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단 요 정도면 되겠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좀만 더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또 있단다. 자,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 자, 표본 공간이라는 거 있잖아. 자, 사건들의 전체 집합이야. 오케이? 다시 뭐의 전체 집합이라고? 사건들의 전체 집합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있다. 미안. 근원 사건. 자, 근원 사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소 한 개짜리 사건이야. 집합이랬잖아. 그 집합의 원소가 몇 개씩 있는 거야? 한 개씩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자, 원소 한 개짜리 사건.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얘네들이 일단 니네가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용어. 그치? 자, 그러면 수학적 확률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자,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아까 써놨지만 NS분의 A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 S라는 게 뭐냐면 S라는 게 표본 공간이야. 다시요. S가 무슨 공간이라고요? 표본 공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전체 사건 중에 A 사건의 비율을 따진 게 확률인 거지. 근데 이게 그냥 정의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자,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거든.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네, 예를 들어볼게. 아, 이거 이런 예 좀 안 되는데. 자, 옛날에는 많이 들었던 예인데, 이제 내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 했다고 치고, 오케이? 내가 지금 43세 노총각인 거야. 우리 엄마가 늘 걱정을 할 거야, 나한테. 이 새끼는 왜 장가를 안 가나, 안 가나, 안 가나.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내가 이제 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갔다고 쳐보자. 아, 왜? 그냥 들어갔다 쳐봐. 안 들어가지거든, 원래 학원 강사는. 학원 강사는 약간 중소기업 직원만도 못해.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가면 약간 꼴등이야.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쳐도 꼴등이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근데 그냥 들어갔다 치고, 왜? 뭐라고? 현우지면 다르겠다. 그게 좀 다르지 않을까? 근데 보통 거의 그래. 학원 강사인데, 그러니까 나 주변에 이제 아는 선생님 중에 하나가 돈을 꽤 잘 버셔. 못해도 한 1년에 한 10억씩은 따박따박 버시거든? 근데 그렇게 결혼정보 회사에서 등급이 높지 않으셨어. 그래서 나는 결혼을 못하나 보다 막 이러면서. 아,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니네가 생각해봐. 1년에 한 10억 벌면은, 그치. 그냥 막 아무나 만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한 급이랑은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이제 가면은 막, 아니야, 뭐 그 여자분들이 이상하다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봐도 조금 아쉬운 분들이 나오니까.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 리스트를 줬어. 첫 번째 리스트야. 자, 첫 번째 리스트인데 이렇게 된 거야. 여자분이 자, A, B, C, D 이렇게 나오셨단 말이야. 근데 봐봐. 보통 그런 데서 나오면은 이 여자분들이 대충 비슷할까 안 비슷할까? 비슷한 급에서 맞춰주는데 정말로 소름 돋게 이랬던 거야. 같은 병원에서 수술해갖고 똑같은 얼굴에, 오케이? 어쩌다 보니 얘네가 초중고를 같이 나와갖고 대학교까지 동문회, 집안 재산, 동네 모든 게 다 똑같아. 거의 다 비슷한 급의 사람들인 거야. 그럼 내가 이 중에서 한 명 고르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A를 고를 확률이 몇 분의 몇일 것 같니? 5분의 1이고 B도 5분의 1이고 C도 D도 E도 5분의 1이겠지. 자, 내 말 이해됐어? 자, 근데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상했다가 두 번째 다시 또 나가는데 이번에는 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번엔 여기서 딱 보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세 번째 내 첫사랑과 똑같이 생긴 여자분이 계신 거야. 그랬다고 쳐봐 그냥. 그럼 내가 여기서요 얘네들 중에서 C'을 뽑을 확률이 5분의 1일까? 아니야. 이제 첫사랑의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랑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되겠지만, 맞아? 내가 여전히 못 잊고 있으면 이 확률이 1이 되겠지. 똑같은 거거든. 자,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제가 돼야 돼. 내가 여기서 있잖아. 얘 뽑을 확률이 왜 5분의 1이야? 니 뽑을 확률이 전부 다 뭐하니까? 같다가 전제되니까 5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내가 이걸 애시당초 생각해보면 오해할까봐. 와이프가 첫사랑이야? 알았지? 자, 잊지 마. 첫사랑이야 진짜로.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할까봐. 가끔 내가 수업 시간에 뭐 장난으로 막 와이프가 이상해 이러면 다 알고 있던데? 분명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단 말이야. 자, 너냐? 조심해라 진짜. 지난번엔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원 출근한 이래로 늘 얼굴을 가리고 다니거든? 얼굴이 보이는 게 싫다고? 근데 갑자기 누가 우리 와이프 얼굴을 봤다고 얘기를 했대. 그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애들한테 본인 사진을 보여주냐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근데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짜증나갖고 진짜 사진을 보여줄까 하다가. 그럼 들어보라잖아. 그지? 안 쫓겨나. 안 쫓겨나. 내가 왜 쫓겨나야 돼? 쫓겨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 자, 다시 봐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오해할까봐 니네가 다시 한 번도 집에서 쫓겨난 적은 없어. 방에서 쫓겨난 적만 있어. 보통 거실에서 자거든? 우리 집 소파가 되게 푹신푹신해서
잠자는 게 나쁘지 않아. 왜? 그리고 혹시 몰라서 거기에다 전기장판도 하나 깔아놨어. 다시 보자 그러면. 이불도 있단다 거기에. 어제도 거기서 잤는데. 봐봐 그럼. 안 쫓겨났어 어제는. 거기서 잠들었어. 자 다시. 그러면 얘가 확률이 정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자 표본 공간 내에 안에 있는 됐어? 각각의 근원 사건이야.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원소가 있을 거잖아. 원소 하나하나를 무슨 사건이라 한다고? 근원 사건이라는 데 있잖아. 맞아? 그러면 표본 공간 내에 각각의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근데 누구요? 하영이요? 하영이? 하영이가 누구지? 미안해. 내가 안 가르치니까 몰라. 중학생인가? 중3? 이면은 잠깐만. 하영이가 혹시 무슨 요일에 나온지 좀 물어봐 줄래? 월수 나온다고? 그러면은 38 곱하기 0.75니까 28만 5천 원. 맞나? 맞을 거야 아마. 자, 다시 보자 그러면. 맞잖아. 다시 보자 그러면. 그래서 같은 정도로 기대 될 때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 됐어? 설명하는데 졸라 오래 걸렸네. 다시 표본 공간 내 각각의 근원 사건이 발생 확률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2분의 2로 계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발생할 확률이 같다란 얘기야. 됐어? 같다란 얘기를 수학한 애들이 국어를 못 해갖고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니? 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확률을 정의 내리려면은 표본 공간을 잘 세팅해줘야 돼. 내 말이 이해돼? 자 예를 들어서 잘 봐. 그 윷놀이 있잖아. 윷놀이를 한다고 쳤을 때 내가 윷놀이 했을 때 그 결과를 표본 공간을 세팅을 해볼게. 만약에 내가 얘를 도개걸윷모로 윷모로 세팅을 하잖아. 알아 나도. 자 다시 봐. 치읓 받침 맞아. 아니야? 아니라고? 맞다고? 그래. 왜? 내가 한글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 다시 봐. 그러면 도개걸윷모로 세팅해봐. 이러면은 도 나올 확률이 5분의 1입니다라고 하면 맞아? 안 맞아. 왜? 니 발생 확률이 같아 달라. 다르니까 이렇게 세팅하면 안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다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있잖아. 여기에 표본 공간을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볼게.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라고 세팅을 해보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니네한테 이러는 거야.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이 될 확률 이렇게 구한다고 쳐보자. 3이 될 확률을 구한다고 치면은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은 2, 3, 4, 5, 6 해서 12까지 있잖아. 그러면 3이 될 확률이 11분의 1 이렇게 하면 맞겠어? 절대 틀리잖아. 그냥 이렇게 세팅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내 말 이해됐니? 자, 여기에 있는 걔네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무조건 돼야 돼. 그러면 일단은 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근데 이거 실제로 문제 풀 때 이 부분을 꼼꼼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있기는 있거든? 그래서 일단 교재에는 넣어놨고 그때 무조건 실수 없이 세팅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보자.
이걸 하나 먼저 할게요. 세 문제만 먼저 보면 되겠다. 아, 그리고 그 준 워크북은 다 뭐야, 확통도 다 풀었지? 안 밀리고? 밀린 사람? 너 수요일 금요일 오는 거 까먹지 말고. 보자. 그러면 어제 왜? 아니 그거 수매싱. 그리고 수능 워크북은 곧 줄게. 계속 미뤄진다. 너무 수업이 많아갖고. 수어는 거의 다 만들어 놨거든. 내가 너무 늦어졌으니까 걔는 공짜로 내가 그냥 내 돈 주고 만들어서 줄게. 대신에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라. 알았지? 어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어. 강사 생활 19년 차에. 처음으로 학생이 내 눈앞에서 대놓고 엎어지고 잤어. 어떻게 생각하냐? 나 조는 건 이해할 수 있거든? 물론 존나 짜증나긴 하는데 대놓고 엎어져서 자더라고. 왜 빡쳐서 뭐라 그랬는데 걔가 그러는 거야. 복도에서 하는 말을 또 우연히 들었어. 내가 잠이 많은 게 내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약간 좀 당황스러웠어. 약간 이거랑 비슷하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쳤어. 내 잘못이잖아. 근데 내가 걷다 대고 재판에 가는데 제가 술을 좋아하는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 이럴 수는 없잖아. 약간 당황했어. 첫 경험이야. 쑥스럽더라. 미친 새끼. 자, 보자. 그러면 웃음이 나오냐 니네? 나 진짜 내가 살다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니네도 한번 첫 번째 이제 적응돼갖고 이제 니네 엎어져서 자도 돼. 알았지? 해봐. 나 진짜 해봐. 자, 봅시다. 얘들아, 얘 부분집합인 세 사건 A, B, C에 대해서 A랑 B는 인데 C는 맞아? C는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사건이래. 자, A랑 C는 서로 무슨 사건이고 배반 사건이고 B랑 C의 여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일 때 자, 여기까지 됐어. 자, 다시 상황 보자. 그러면 S는요. 자, 다시 해보자. 자, C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래. 야, 그럼 일단 첫 번째 C라는 놈에 대해 생각해보자. C라는 놈. 자, C라는 놈은요, A랑은 서로 뭐가 돼야 돼? 배반 사건이 돼야 돼. 그러면 C라는 애는요, A가 갖고 있는 1, 2, 4, 8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얘는 가질 수가 없는 친구야. 맞아? 그러면 요 3, 5, 6, 7, 9 중에서 원소를 가져야 되네. 근데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B랑 C가 아닌 게 또 서로 뭐래? 배반 사건이래.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 니랑 니랑 겹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겠네. 됐어? 그럼 뭐라고 쓸래? 얘를 다시 B차 집합? C라고 쓰면 걔가 무슨 집합인 거야? 공집합인 거네. 그럼 조금 더 생각해볼까? B에서 C를 차집합한 게 공집합이란 얘기는 무슨 소리야? 그치, B가 C의 부분집합이란 얘기겠네. 그렇구나. 그럼 C라는 애는요, 원소가 몇 개인데? 4개인데 누구를 무조건 가져야 돼? 3, 5, 7은 무조건 가져야 돼. 그럼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을 때 원소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 그럼 최대가 될 때는 이 별표 자리가 몇이면 돼? 9가 되면 되는 거지?
최대가 될 때는 별표 자리가 9면 되는 거고. 자, 최소가 될 때는 몇이면 돼? 6이면 되겠네. 그럼 더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하는 건 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요 문제가 별표란다. 네. 요것만 잘 이해하면은 다음 문제만 하고 끝내줄 수도 있어. 자, 다시 봐. 끝내줄 수도 있댔지. 끝내준다고는 안 했다. 그리고 다시 봐. 왜? 나 어렸을 때 이런 걸로 동생한테 되게 많이 사기쳤는데. 오, 많이 쳤었어. 자, 다시 봐. 그러면 애가 국어를 못 해갖고 맨날 낚이더라고. 지금 나 되게 싫어하잖아. 맨날 나한테 막 팥쥐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조카도 가끔 나 보면은 팥쥐 삼촌 그래. 근데 내가 알기로 동화책에 나오는 팥쥐는 여자 아니야? 응? 뭐라고? 뭐가? 콩쥐가 착하네. 팥쥐가 나쁘네. 얘네 근데 그런 동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너무 모든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잖아.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 그냥 모두가 다 약간 악인이 있으면 걔가 모든 면에서 다 나빠? 아닐 수도 있잖아. 슈퍼 살인자인데 막 유기견 봉사도 할 수 있고 막 모르는 거잖아 그거는. 그렇지. 자, 다시 박으면 여튼 해볼게. 자, 크기랑 모양이 같은 주사위 두 개를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근원 사건으로 하는 표본 공간 S1. 자,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져 나온 눈의 수의 순서상을 근원 사건으로 하는 표본공간 S2는 다음과 같대. 됐어.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지금 이 S1이라는 건 뭔지 보자. 지금 크기랑 모양이 뭐하니까 주사위가 같으니까. 자, 들어봐. 일단 이거 들어줘야 돼. 이거 들어줘야 돼.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여기 요런 거 낼 것 같은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잘 안 가르치시는 것 같아. 다시 크기랑 모양이 같은 주사위니까요. 1, 1 요렇게 나오면 그냥 1 하나로 치는 거겠지. 1, 2가 있지만 이 안에 2, 1은 있어 없어? 없어. 내 말 이해됐어? 다시 왜 크기랑 모양이 뭐하니까? 같으니까. 그럼 요 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돼? 1부터 6까지 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으면 돼. 순서를 봐, 안 봐? 안 보니까 뭐라고 쓸 거야?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기만 해? 2개를 뽑기만 하는데 왜? 여기 1, 2는 있지만 2, 1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뭐라고 쓸 거야? 6H2. 맞지?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잖아. 괜찮아? 21이겠네. 잠깐만. 예언이 됐어. 확실해? 자, 다시. 그 다음에 얘도 볼까? 얘는 보니까 이거는 1, 1도 있고 1, 2도. 자, 서로 크기랑 모양이 다른 주사위잖아. 맞아? 그럼 1, 1도 있고 1, 2도 있고 2, 1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3, 1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여기에 나온 순서상의 개수는 앞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6가지.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 얘가 뭐야? 36가지네. 57가지네. 자,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던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2가 될 확률을 얘랑 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맞아? 선택의 이유를 써보래. 확률도 구하고. 그럼 다시 봐. 내가 여기서 자, 요 상황을 보자. 만약에 내가 S1 갖고 구한다고 쳐보자. 맞아? S1 갖고 구한다 치면 몇 분에? 21분에 맞아? 됐어요? 나온 눈의 수의 합이 2가 된 게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지? 1, 1 나온 저기 하나밖에 없지만 왼쪽 거? 자, 만약에 내가 S2로 구한다고 치면요 36분에 맞아? 눈의 수의 합이 2가 되는 게 몇 개 있어? 한 가지 있죠? 자, 그러면 이걸로 구해야 돼? 이걸로 구해야 돼? 이걸로 구해야 돼? 이걸로 구해야 돼?
이걸로 구해야 돼 무조건. 왜?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니네 똑같은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눈의 수의 합이 2가 나올 확률이나 맞아?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눈의 수의 합이 2가 나올 확률이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겠지. 야 이게 이런 의미거든 기본적으로. 잘 봐. 내가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고 쳐봐. 어차피 주사위는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얘랑 얘가 크기랑 모양이 같다 뿐이지 얘랑 얘가 같은 애야? 아니라고.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 이게 이유로 치면 굳이 말함이래. 자, 니는요. 니랑 니는요. 자, 왜 이걸로 계산을 해야 되냐면 아까 그랬잖아. 수학적 확률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각각의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같은 정도로 일정해야 돼. 자, 근데 봐봐. 주사위 던졌을 때 11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36분의 1이지. 얘도 36분의 1이고 얘도 36분의 1이란 말이야. 괜찮니? 근데 잘 봐. 우리 여기서도 얘도 한번 해볼까? 얘 있잖아. 11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얘는 36분의 1이야 분명히. 됐어. 근데 1, 2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18분의 1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네들이 확률이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표본 공간을 세팅하면 틀리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어차피 있잖아. 잘 봐. 주사위가 똑같이 생긴 게 두 개 있잖아. 근데 이게 같은 주사위야? 주사위 두 개라니까? 내 말 이해돼? 다른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크기랑 모양이 아무리 똑같아도 다른 거 취급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확률이 제대로 나와. 내 말 이해됐니?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내게 안 헷갈리게 하나만 딱 해줄게. 확률 계산할 때 있잖아. 그냥 같은 물건 다 다르다고 치면 돼. 오케이? 헷갈려 하지 말고 그냥 같은 물건 다 뭐하다고 치라고? 다르다고 치면 무조건 제대로 풀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됐어. 자, 요거 좀 고민해볼 만한 거리긴 하거든. 다시. 표본 공간에 있는 각각의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같은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같은 물건도 뭐하다고 치면 된다고? 다르다고 친다고. 됐어? 요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표본 공간이 정상적으로 정해져.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나중에 야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주머니에 흰 공이 5개가 있고 자 검은 공이 4개가 있다고 쳐보자. 됐어? 괜찮니?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흰 공 5개가 5개끼리 똑같아? 오케이? 크기 모양이 똑같아 완전히. 자 검은 공 4개도 4개끼리 똑같은 공이야. 그러니까 같은 흰 공 5개, 같은 검은 공 4개가 있어. 그럼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표본 공간을 자 내가 봐봐.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낼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한다고 쳐보자. 근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표본 공간을 어떻게 설정한 거냐면은 검은 공, 흰 공끼리 똑같으니까 검은 공, 흰 공 이렇게 한 거야. 됐어? 그럼 내가 하나 뽑을 때 검은 공이 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 돼?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 이거 안 된다고. 됐어? 그러면 표본 공간을 세팅할 때 애시당초 어떻게 해야 돼? 흰 공이 5개가 똑같지만 걔네가 모양이 똑같은 거지 똑같은 한 개의 공이야? 5개의 공이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표본 공간을 세팅할 때 이게 맞는 거야. 흰 공 1번, 흰 공 2번, 흰 공 5번. 됐어? 까만 공 1번, 까만 공 4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됐어? 몇 분의? 9분의. 검은 공 나랑이 몇이야? 이렇게 푸는 거라고.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어도 그냥 뭐하다고 취급하면 된다고? 다르다고 취급하면 그냥 해결되는 거야. 자, 이 부분을 굳이 굉장히 불편하게 낼 수도 있거든? 되니? 근데 일단 크게 고민하지 말고 뭐하다고 취급하면 돼? 다르다고 취급하면 문제없이 해결이 돼. 여기까지 되니? 자.
그래서 그 다음 물 봅시다. 다시 70이야. 자, 다시 공 5개를 자, 3개의 상자에 넣을 때 2개의 상자에만 공이 들어가. 자, 이 확률을 구해달래. 일단 됐니? 야, 그럼 공이 5개가 같아 달라? 몰라. 하지만 무조건 뭐하다고? 다르다고 친다고. 만약에 문제에서 니네한테 서로 다른 공 5개, 아이고, 서로 다른 아니지. 서로 만약에 같은 공 5개를 됐어?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는다고 쳐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 상태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다시 이거 했잖아. 3H? 5가 되지? 맞나 틀리나 생각해봐. 문제에서 이런 거야. 니네한테 같은 공 5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으라고. 전체 경우의 수는 3H5지? 우리 같은 공 같은 물건을 다른 상자에 넣을 때 중복조합 썼었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이야. 그럼 2개의 상자에만 공이 들어간 사건을 A라고 하면 됐어? A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 서로 다른 상자잖아, 맞아? 그럼 3개의 상자 중에 빈 상자 하나를 골라, 안 골라? 골라.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 상자가 있는데 여기는 비어서 됐어? 그럼 여기 합쳐서 몇 개 넣어야 돼? 5개 넣어야 되잖아. 5개 넣으려면 여기다 5개를 넣어야 되는데 빈 상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씩 뭐 하고? 넣고 몇 H 몇이야? 이렇게 확률을 계산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확률을 계산해봐. 21, 그치? 그 다음에 얘가 3 곱하기 4 해서 몇이야? 10? 2지. 이게 맞아? 이게 맞는 확률이야? 21분의 12? 7분의 4? 맞아, 틀려? 틀려. 됐어. 이거 무조건 틀린 거야. 왜? 여기서 21로 하면은 근원 사건이 같게 안 나와. 문제에서 니네한테 같은 공이라고 해도요. 됐어요. 그냥 뭘로 고쳐야 돼? 다른 공으로 고쳐야지 맞게 풀리는 거야. 아까 이유는 봤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풀리면은 완전히 잘못된 풀이야. 됐니? 그러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문제를 낼 때 선지에다 7분의 4를 갖다 놓겠지. 그지? 그리고 행복해 하겠지. 고생 안 하고 낚았다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잘못된 풀이를 잘 적어놔. 자, 이거 지금 완전 틀린 풀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무조건 같은 공이어도 뭐라고 친다고? 다른 공이라고 치는 거야, 맞아? 그럼 이 문제를 내가 올바르게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떤 공이야? 서로 다른 공 몇 개를? 5개를. 자,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자, 2개의 상자에만 공이 들어가야 돼. 일단 됐니? 그럼 자,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전체 경우의 수. 자, 첫 번째 공을 상자에 넣는 게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 공이 3가지 전부 다 3가지. 맞아? 3의 몇 승이야? 5승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상자 중에 이제 2상자에만 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 치면은 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셋 중에서 비어야 되는 상자 하나를 정해, 안 정해? 정해놓고 됐니? 그럼 나머지 2상자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공을 넣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 2가지, 2가지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 상태에서 몇을 빼야 돼? 2를 빼야 돼. 한 상자들에만 몰빵된 2개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몇이야? 90이네.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얘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자, 3의 5승분의 90이니까 3의 3승분의 몇이 돼? 10이 되겠지. 여기가 그리고 오타다. 21 아니고 27이야.
여기까지 됐니? 자, 요거 조금 어려워. 알아들음. 무조건 그냥 뭐하다고 치면 된다고? 다르다고 치면은 무리 없이 풀린다고. 알았지? 자, 그럼 좀만 더 해보자. 나머지는 그럼 크게 무리는 없겠고. 자, 짜잘한 설명만 하나 하고 문제 풀게. 야, 확률의 기본 성질인데 굳이 말해야 되나 싶긴 한데, 야, 확률이 1을 넘어갈 수 있니? 아니, 이제 음수가 나올 수 있니? 없지? 그냥 그게 거기에 있는 내용이야. 95쪽에. 됐습니까? 그냥 읽으면 당연히 생각하는 거니까. 자, 바로 봅시다. 그러면 78번부터 보죠. 왜 껐니? 정확하게. 자. 자, 봅시다. 흰 공 2개,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의 공이 모두 무슨 공이래? 흰 공일 확률이래.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연습을 잘 해보자.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주머니에, 자, 주머니 안에 자, 흰 공이 2개가 있고 빨간 공이 4개가 있대. 자, 4개가 있고, 자, 여기서 임의로 공을 2개를 동시에 꺼낸대. 자, 그러면 푸는 방법이 졸라 많은데 한번 해볼게. 자, 중학교 때처럼 해볼게. 중학교 때. 자, 중학교 때는 어떻게 푸냐면, 중학교 때는 자, 공을 2번을 꺼낼 거잖아. 맞아? 그럼 처음 공도 뭐가 나오고? 흰 공 나오고, 두 번째 공도 흰 공 나오는 거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걔부터 한번 해볼게. 그럼 첫 번째 공 흰 공일 확률 몇 분의면? 6분의 2. 맞아? 꺼냈지? 그럼 그 다음 또 꺼내는 거잖아. 바로 몇 분의면? 자, 일단 요게 첫 번째야. 두 번째.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대로 한번 해보자. 자, 표본 공간을 세팅을 해볼 건데, 자, S를, 자, 얘를 세팅을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얘를 이렇게 해도 될까? 자, 얘를 흰 공 1번, 흰 공 2번, 빨간 공 1, 2, 3, 4번이야. 됐어? 그럼 세팅을 해볼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얘 이런 게 있겠지, 세팅할 때. W1, W2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 다음에 W1, 야, 이게 이렇게 하자. 빨간색은 됐어? 지금 내가 요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보자. 이건 내가 뭐 한 거야? 여기 있는 6개 중에 몇 개를 꺼내는? 2개를 꺼내. 2개를 선택한 걸로 표본 공간을 정했지.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 생각해봐. 니나 니 발생 확률이 같은 거라는 건 당연히 알겠네. 그럼 내가 얘 갖고, 자, 우리가 구하려는 저 확률을 구하면 이렇게 되네.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몇 개 고르는 거야? 2개 고르는 거지. 내 말이 이해돼? 그 다음 내가 찾는 경우는, 자, 네. 공이 모두 흰 공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2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2개 고르면 되는 거지. 자, 요렇게 계산이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또 얘랑 같은 결과 나와, 안 나와? 같은 결과 나올 거야. 자, 표본 공간 이렇게 세팅하면 돼. 다시 해볼게. 세 번째. 그럼 이번엔 이렇게 세팅해볼까? 얘를. 자, 이래도 상관 있나 없나 보자. W1, W2 순서 바꿔서 W2, W1 그 다음에 W1, R1 R1, W1. 자, 이런 식으로 세팅해도 상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아유, 상관없지. 뽑을 때 어디까지 생각해? 순서까지 생각해 주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자, 어차피 니랑 니랑 발생할 확률 같아 안 같아? 같고 같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내가 얘 갖고 구한다 치면은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고 뒤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지. 걔 분해 됐어요? 앞에 흰 공이 둘 중에 하나가 오고 나머지 흰 공이 그 다음에 오면 되는 거잖아. 달라? 안 달라.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아. 됐니? 근데 문제 풀 때 있잖아. 그냥 조합으로 풀어. 오케이? 그냥 뭘로 풀어? 조합으로 풀어. 이게 편해. 오케이? 자, 순열로 푼다고 틀리다고 안 틀리다고? 전혀 틀리지 않고 중학교 때처럼 확률을 곱해서 푸는 것도 틀리지는 않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보통 조합으로 푸니까 니네도 그냥 조합으로 풀어. 그게 덜 헷갈려. 그냥 조합으로 풀어야지 생각을 해. 자, 다시. 여기서 똑같아. 이런 생각할 거야. 흰 공 2개, 빨간 공 4개잖아. 맞아. 같은 흰 공, 같은 빨간 공이잖아. 하지만 다 뭐하다고 친다고 그냥? 다르다고 친다고. 여기까지 됐어? 응, 그래. 에이, 뭐야. 이거 하나만 더 하자. 자. 자, 공이 총 40개가 들어있는데 각각은 흰 공 또는 검은 공인데 임의로 2개를 꺼낼 때 흰 공을 꺼낼 확률이 P, 흰 공, 검은 공을 하나씩 꺼내라는 Q. R이래. 자, 그때 P랑 Q랑 같을 때 60 곱하기 R을 구하래. 자, 그냥 별 의미가 없네. 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주머니 안에 자, 주머니 안에 이렇게 돼 있겠지. 지금 흰 공 아니면 검은 공이래. R 구해야 되지? R이니까 네. 자, 그럼 검은 공의 개수를 X라고 해보자. 그럼 흰 공의 개수는 몇 개야? 40 빼기 X고 맞아? 얘랑 공이 서로 같은 공들일지라도 다 다른 거 취급하는 거겠네.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자. 있는 대로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흰 공을 2개 꺼낼 확률을 뭐라고 한대? P라고 한대.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P는 전체 40개 중에 몇 개를 꺼내는 거야? 2개를 꺼내는 거니까 그냥 조합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자, 개분해. 자, 흰 공 중에 2개 꺼내는 거니까 40 빼기 XC 2가 되겠지. 된 거니? 자, 다시 그 다음이야. Q야. Q. 자, Q 구할 겁니다.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뽑는 거야. 그건 40C 2 분해. 됐어. 자, 까만 공 중에 하나 뽑고 흰 공 중에 하나 뽑으니까 자, 흰 공 뭐야 이렇게 썼어. 흰 공 중에 하나 뽑고 됐어. 검은 공 중에 하나를 뽑지. 자, 얘네 둘이 무엇 하대? 같대. 그럼 내가 얘네 둘이 같은 거 풀면은 뭐가 나오겠어? X가 나오면 둘 다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네. 괜찮니? 다시 그럼 얘랑 같으니까 지우시고요. 그죠? 자, 요거 계산 갑시다. 2분의 됐어? 40 빼기 X 곱하기 39 빼기 X죠? 는 자, 얘는요. X 곱하기 자, 40 빼기 X겠네. 여기까지 됐니? 야, 그럼 전혀 어렵지 않겠다. 니네 P가 양수래요. 맞아? 그럼 Q도 무슨 수야? 양수란 얘기는 흰 공이랑 검은 공의 개수가 0인 경우가 없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40 빼기 X가 0이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도 돼? 40 빼기 X로 나눠도 되겠네. 그러면 3X는 10, 이거 30? 구하니까 X가 몇이야? 13이네. 까만 공이 몇 개 있대? 13개 있대.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R이라는 확률은요. 40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13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2개 고르면 되겠네. 자, 분모에 있는 이 팩은 지워지겠죠? 그러면은 얘 계산하면 분모에 40 곱하기 39분의 13 곱하기 12가 되겠지. 니니 약분하고 나면은 10분의 1이네. 됐어? 자, 별로 어렵지 않게 풀리겠다. 그치? 응. 근데 뒤에 거 문제 너무 쉬운데 그냥
빨리 말로 풀고 넘어가면 안 될까? 뭐야 이제 왜 그 속았다는 표정은 뭐야? 아니야 그럼 이렇게만 하자. 자 집에 가서 뒤에 4개 풀어봐. 안 풀리는 것만 나한테 카톡 보내. 오케이 자 고생했어요.